오. 바뀌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배틀코믹스가 레드를 선택하면서 진영이 선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트록스를 원래 담원 게이밍 쪽에서 밴을 했었는데 할 필요 없죠. 네, 배틀코믹스가 더 신경을 써야겠죠. 담원도 쇼메이커 너구리 모두 아트록스 사용한 경험이 있고 좋은 그런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칼리 쪽으로 가네요. 얘는. 카이사도 은근 까다로웠거든요. 뉴클리어 선수가 날아다니고 있어서 밴해야 되겠죠. 락하면 거죠. 락한. 라칸도 근데 호이 선수가 알리스타, 라칸, 강제 이니시류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요. 네. 라칸을 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저희가 배틀코믹스 좀 배워가는 입장이라 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네. 배워나가는 입장이라서요, 제가. 올라프 네. 다시 한번 밴해주고 그러면 그래도 아트록스 밴이 낫지 않을까요? 네. 네. 라칸이 아무리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해도 챔피언의 성능상 아트록스가 요즘 너무나 뛰어난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르고시 살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가져가나요? 뭐 양팀 모두 좀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MS에 풀리고도 나중에 픽되는 장면이 네, 있었어요. 밑에 아니면 쪽에서 자야 보여서. 쪽을 선픽할 수도 있겠죠. 지금 또 바루스랑 라칸. 오히려 라칸. 네. 자야 해라. 네. 약간 그런 의미로 역시 자신감이 보였네요. 와 방금 입 모양이 상관없어요. 읽었어요? 상대 탐켄치나 모르가나면 어떡할래? 약간 이런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옆모습인데 아니, 상관없어를 진짜 읽었다고요? 딱 상관없어요. 장민철 딱 그거였어요. 지금 그 자신감 호잇.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한번 해봤어요. 그랬군요. 네. 그럼 자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자야를 내주면 솔직히 더 답답거든요. 그래서 전쟁 모드 뭐 사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자야를 일단 뺏어 오기는 해야 되고 조코 선수가 오늘 폼이 1세트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좀 내리막이라서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강제인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탐켄치를 하되 더 수비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되긴 하겠죠. 아니면 모르가나도 괜찮아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적합한 챔피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블랙쉴드로 보호해주고 와! 네. 괜찮아요. 네. 왜? 역시 승강전 최고의 전문가는 장민철 아니겠습니까? 아니었네. 아이 3초만 늦게 말씀하시지. 네. 아니었네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좀 올라와서 당연히 맞출 줄 알았어요. 실수했네. 아니,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쉔이라는 선택지도 있고 그러면 네. 야수 한 번 더? 성급했군요, 제가. 네. 와, 와 거기다가 이렇게 제이스 가네요. 선픽. 제이스 아까 네, 이경기와 유사합니다. 그렇죠. 노래 시원했죠, 제이스. 네. 그럼 한 번 더 이쪽에서 뭐 카밀이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수를 꺼낼 수도 있겠죠. 쉔도 있겠다. 뽀삐. 네. 이게 그때 걸그로스 밴을 했었었는데요. 네. 뽀삐로 갔습니다. 갱플랭크 밴 미드 제이스도 그 담원 게이밍이 다룬 적이 있어서 네. 하도 너구리가 좀 제이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쇼메이커까지 활용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갱플랭크 밴. 그 뽀삐도 수업 가능성이 있긴 있죠. 정글 뽀삐가 어느새 좀 올라오는 시기들도 있었어서 물론 탑이 유력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렐리아 밴. 우르곳은 사랑을 못 받는데요 이쪽에서. 아니래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 막 터지고 이런 체코 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미드 쪽에 벤투자 혹은 정글 네 탑은 나와 있으니까 네. 갈리오나 카멜 이런 쪽 견제 안 해도 괜찮나요? 쉔의 어떤 시너지를 더 살려줄 수 있는 챔피언을 견제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글을 먼저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올라프 잘렸고 카밀 잘렸고 그러면 신짜오 챌린저스에서 많이 보여주긴 했거든요. 원래 또 온플릭 선수가 잭스를 잘하는 선수인 것도 있는데 네, 잭스도 풀려 있는데 이번 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에서는 풀려도 선택을 안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잭스 정글 네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승자전에서는 후회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인 챔피언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놀라고 싶었는데 막판에 또 바꿀까봐 참고 있었어요. 그러면 역시 펀치는 잭스가 가네요. 네. 리신 가져올 만 하거든요. 야수호도 있겠다. 상대가 잭스면 나도 리신으로 자기 시그니처 픽이니까요. 네, 그만큼 지금 정글밴이 많이 나왔어요. 와 신드라 진짜 리신 하면은 서포트만 바뀌는 거예요 이 경기랑. 그러니까요. 네 파이크 라카만 바뀌는 거고.
카직스? 이거는 좀 티어가 많이 내려간 챔피언이라 바닥을 치고 있죠. 이건 이건 호이트의 뭐. 장난이길 바라야 되는 거는 네, 네. 카직스는 요새 좀 카시 가문의 수치라는 소리도 듣고 있어서 그랬군요. 네. 네. 그럴 수가. 자, 이렇게 스카너. 되면 스카너가 됐습니다. 네. 스카너 하자마자 도브 얼굴 나오니까 좀 네. 네. 이 미드 쪽에서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상대 신드라를 플레이했을 때 좀 피즈? 쓴맛을 갈리오? 많이 봐서 갈리오 카밀은 없지만 그래도 쉔도 있겠다. 보다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려는 픽이죠. 하게 된다면 다시 그래도 한번 아지르로 갑니다. 자, 선택 완료가 됐네요. 조금 더 한번 살펴드리지요. 네. 결국 담원 게이밍은 이번에도 약간 야스오라는 조커픽을 준비해 오면서 어느 정도 연계시킬 수 있는 라칸도 그의 하나겠죠. 아무래도 화려한 등장이라든지 상대방을 띄울 수는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좀 때리는 구도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자신이 좋아하는 너구리 선수도 그렇고 좀 장점을 한 번 더 잘 살릴 필요가 있겠죠. 뭐 일단은 네. 코칭 스텝은 안 흔들리네요. 유진 감독도 이제 뭐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뽀삐의 픽이 좀 의미심장한 게 제이스한테 맞상대하는 법도 있지만 W 스킬을 활용해서 호인씨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뽀삐를 가져왔으면 호인씨 앞으로 좀 이니시를 걸 때 애로사항이 피지 않을까. 그리고 잭스 뭐 여러가지 챔피언들의 구성도 그걸 막아주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배트코믹스는 라칸 카운터를 뽑아왔어요. 모든 챔피언 구성이 라칸에게 좀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호이시 마법을 부려서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배트코믹스가 자신들의 장기인 좀 안정적이고 운영지향적인 그런 챔피언들 구성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담원은 이 경기 때처럼 화려하게 조금은 뭐 둔탁하게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사실 조금 전에는 라칸의 움직임도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만큼 배틀코믹스가 아주 굉장히 좋은 데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배틀코믹스의 조합이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탱딜 밸런스 얼추 잘 맞는 조합인 것도 있고요. 쉐를 통해서 초중반의 불안한 부분도 버텨줄 수 있으니 그 점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미니언 워낙 생성까지 그 걸림이 30초 많았었던 남았습니다. 호이 선수의 라칸인데 픽으로 선택이 됐었고요. 담원 진영 바꿔서 말이죠. 매드코믹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카운터를 좀 준비를 해와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쉔적인 측면, 뭐 쉔도 뭐 잘 보여준 바가 있었던 조커였고요. 그 도브야지르 뭐 날아다녔었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만큼 본인의 성장만 잘 돼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캐리하고자 하는 마음도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무리한 포지셔닝도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뭐 도브가 못했다기보단 호이시 정말 플레이를 잘해서 좀 아쉬운 그렇죠. 플레이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요. 자신도 좀 조심을 했으면 뭐 그런 플레이에 안 당했을 테니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초중반에 뭐 상대방 마이너를 상대로 운영하는 법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이 뭐 단지 지난 경기 뭐 운이 좋아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분명히 올라온 이유들을 보여주는 경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붙여지고 있는 배틀 코믹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단점들도 나옵니다. 아직 챌린저스에 있었던 팀이고 좀 미숙한 점은 있어요. 그런 점은 LCK에 올라와서 조금씩 보충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역경기하면 그냥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핀 같은 경우도 탄력 더 생겼고. 그렇죠. 그리핀도 초반부터 막 준우승할 전력 이런 게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그리핀도 지는 방법을 잊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양 팀들도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와중이라 이기고 올라간다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드 저기서 도구에게는 지르짐치 굉장히 잘 꽂아놓고 있는 쇼메이커입니다. 일단 잭스 정글이 꽤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서 LCK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잭스 정글이 왜 나오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초중반에 갱킹이 좀 준수합니다. 반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확실한 기절 CC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치열해요. 네. 그리고 6레벨 이후에는 이제 궁극기를 활용해서 조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좀 많이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LCK 내에서. 그런데 요즘은 좀 티어가 많이 내려갔다는 평이 있어서 과연 어떤 화력을 보여줄지 슈엔이 먼저 와요. 돌리면서 덮쳤어요. 자 펀치 일단 기절까지 네, 냈습니다만 풀콤보, 뒤에 풀콤보. 조커 대기 호이또입니다. 네, 아지르가 라인을 먼저 밀고 있다 보니 신드라도 집을 비울 수가 없고요. 타워를. 신드라가 올 수만 있다면은 저 레드를 들어서 아군에게 먹여줄 수는 있는데 일단 W 스킬은 빠져 있고요. 네. 실랑이가 계속 됩니다. 서로 간에 좀 부담이 있네요. 완전 빼지는 않고 대기. 지금 바텀 받으러 가야 돼서 야소는 CS 먹으러 간다는 핑이 찍혔고 네. 또 첨탑을 잭스가 뺏어버리면 스카노의 힘이 쭉 빠지죠. 네. 스카노는 좀 자기 구역에서 강한 챔피언이라 그럼 믿을 것 펀치의 강타. 강타 싸움. 그리고 도발! 도발 다음에 돌렸는데요. 이거 강타 스카노 펀치 끊기네요. 호잇. 전면 뺐고요. 배틀코믹스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조커 선수가 쉔을 할 때만큼은 정말 다른 챔피언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가나 대신에 선택했던 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원래 좋았고요. 세게 가려면 일반적으로 모르가나가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에 맞는 픽이 더 좋을 거라는 걸 담원이 2세트에서도 보여줬는데 네. 자 이번에 배틀코믹스는 지금 이 장면 돌려줬습니다. 시야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여기서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서 강타 싸움을 이기면 그래도 얻어가는 건 있으니까 약간 좀 무리를 한 거죠, 담원도. 저는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야소가 CS 먹으러 가면 어차피 못 이기거든요. 3대2라서 뭐 강타 싸움 방금 이겨봤자 솔직히 죽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그냥 내줄 건 내주고 첨타 뺏기는 순간 포기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욕심이었어요. 그만큼 네. 지금 우리 같은 출발 선상에 있는 저 팀에게는 못 지겠다. 뭐라는 그 생각이 좀 담겨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담원. 그래서 결국 뭐 온플릭의 잭스도 잭스지만 자야, 할로우가 이전과는 다른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되면서 캐리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온플릭의 잭스는 뭐 역시 명불허전처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결국 담원이 기대해봐야 될 건 역시 제이스가 뽀삐를 밀어주면서 타워 철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느냐겠죠. 그러기 위해선 온플릭의 동선을 파악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게임이. 자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이긴 좀 껄끄러운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도브도 지금 신드라 더블어스 1대 지금 팽팽한 숫자를 쌓고 있고요. 수학의 낫까지 제이스가 일찍 가면서 잭스가 탑에 못 오게만 하면 탑 쪽에서의 격차는 꾸준히 벌려줄 수는 있거든요. 그 점을 살려야 되겠죠. 프리징을 해주고 있는데 다 맞춰서 많이 했네요. 네. 할로우를 키우는 게 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좀 할로우 상대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네네. 결국엔 할로우 선수가 좀 돋보여야 네. 이번 게임도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듀오와 더블어스 할로우. 네, 뉴클리어는 뭐 워낙 그 지난 세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장했었을 때 그 값어치를 보여준 카이사로 경기를 한번 이끌었고요. 다시 한번 프리징 해주면서 네. 집에 못 가게 하면 더 좋은 거고요. 담원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는 이런 라인전 운영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구리 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구리가 뭐 전멸 안 빠지고 좀 편하게 라인전 하면서 타워를 철거하게 된다면 그 담원 게이밍이 주도권을 가지고 굴려나가기 좀 쉬워질 것이고 만약에 뭐 잭스의 갱킹 혹은 도브의 로밍으로 제이스가 전멸이 빠지거나 잡히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그러면 배틀코믹스에게 좀 많이 웃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블루 쪽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워낙 좀 약간 달아오른 경기를 지금 방금 전에 펼쳤었는데 네 번째 세트 초반은 조금 가라앉으면서 갑니다. 스와를 좀 더 밀어내고 있는 너구리. 그럼 결국에 펀치 선수는 바텀 쪽에서 라인전을 이기는 걸 도와주는 거에 먼저가 될 거냐, 혹은 너구리가 탑 타워를 먼저 깨는 걸 도와줄 거냐가 선택의 어떤 기로에 놓일 수 있거든요. 잭스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어와드를 지워주고 이것만으로도 뽀삐를 더 압박할 수는 있어요. 꾸준히 나와줘야 됩니다. 두 가지 중 선택인데 개인적으로는
담원의 바텀이 6레벨을 찍는 순간부터는 바텀 일자기는 계속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쉔이 출장 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이스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신드라가 미드 라인전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 사이에 배트코믹스가 용사냥 진행 중입니다. 조커는 좀 앞서 나가서 일찌감치 시야를 좀 봐주고 있고요. 지금 바다형도 뽀삐의 유지력을 키워준다는 면에서 충분히 먹어도 괜찮은 드래곤이죠. 네. 항상 뭐 어떤 드래곤이든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렇죠. 네, 뭐 유의미하게 지금 당장 확 벌어지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효과를 계속 지속받으니까요. 상대방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에 따라 항상 뭐 색이 조기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스카너가 진짜? 옆에 있는데 장막으로 막아주고요. 근데 이게 떠버렸네요. 6레벨 스카너. 이거 그리고 펀치 끝까지 데리고 왔네요. 이거는 확정입니다. 네, 전면이 딱 실쿨인 것도 있었고요. 제대로 눌렀습니다, 담원. 자, 1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스카너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잘 경기를 풀어냈던 바텀 지역의 담원.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자신이 전멸도 없었고 스카너가 없었다 하더라도 도발이 걸렸어도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좀 배트코믹스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 나오면 안 됐거든요. 배트코믹스는. 네, 이러면 자연스레 탑과 바텀 모두 다 풀리는 게 돼서요, 담원이. 스카노가 아직도 전멸이 살아있고 포시자도 있어서 다음 꿰뚫기 돌아올 때 어느 한쪽 한 번 더 후벼팔 수 있어요. 깨뚫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자 갱킹만 간다고 하더라도 말씀해주신 그냥 포식자 사용하고 그러면 호이세 라칸이 들어가면서 야수 궁극기 쓰고 그냥 진짜 곁들여만 주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비상이에요 지금 네. 배트코믹스 바텀은. 원래는 자연스럽게 좋게 흘러갈 수 있을 만한 기회였는데 이제 방금 전에 잘려버리면서 여전히 6레벨을 못 찍었던 현재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루클전은 1킬을 먹고 바텀 지역에서 여전히 CS를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네.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배트코믹스는. 미드 쪽에 있는 제어와드 지워야 됩니다, 배틀코믹스. 이게 마음만 먹으면 스카너가 전멸 꿰뚫기로 아지르 쪽을 또 노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없애야 되겠죠. 아지르가 그나마 지금 반반을 버텨주고 있는 게 다행인 건데 한 번 더 포인트를 뺏기게 되면 모든 라인이 다 밀려요. 자, 그 사이에 바트코믹스 탑 쪽으로 향하는 그 하천 시야 확보 중. 펀치 쪽 아주 깊이가 지도는 온플릭입니다. 그래도 배트코믹스 입장에서 뭐 방금 바텀에서의 실점은 뼈 아프겠지만 말씀해주신 도브가 잘 파밍을 해주고 있고 소아르 선수도 라인전 단계에서 타워가 쳐지고 있지는 않아요. 급해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온플릭도 계속해서 펀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몰아내고 펀치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면 그래도 배트코믹스도 괜찮습니다. 항상 이 후반을 바라보는 좀 밸런스가 좋은 조합을 지향하는 팀이니까요. 네, 이건 알고 있거든요. 이미 핑이 찍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더 넘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한번 밀어내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스카나의 위치가 체크가 됐는데 배틀코믹스 어떤 대답을 하죠? 일단은 쇼메이커까지 위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네, 최대한 싸움을 열어야 되겠죠, 담원팀. 그래야 쉔의 궁극기를 허투루 빼게 만드는 거고 그로 인한 포인트를 더 굴릴 수 있거든요. 지금 대체하면 기분 좋은 건 배틀코믹스예요. 자야의 어떤 캐리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아지르도 포함이고. 네. 이제는 뽀삐도 닌자의 신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 좀 제이스 입장에서 아까처럼 강력한 데미지를 넣어주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타워가 더 이상 쳐주고 있지는 않고 결국 펀치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카너를 가져왔으면 이대로 흘러가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쉔 쪽을 계속 후벼 파야 돼요. 다른 쪽은 오히려 쉔이 넘어오면서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3세트가 너무 자극적이만 하셔서 그런지 지금은 좀 약간 담백하긴 하네요. 네. 자, 긍정적으로 경기를 풀고 있는 양 팀입니다. 1대1 상황에서 12분대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CS 20개 미만이면 뽀삐가 잘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싸울 전장 선택이 좀 어렵죠. 축다리 양팀 모두 전령을 치기도 좀 그렇고 만약 먹는다면 담원인데 네. 말씀해주신 쉔의 합류 때문에 담원이 전령을 먼저 치지도 못해요. 담원은 못 치죠. 위쪽에 싸움 절대 안 돼요. 지금 자야만 순간이 좀 있는 상황이고 쉔도 넘어올 수 있고 무조건 바텀 쪽에서 싸움을 열어야 된다. 담원 펀치가 좀 더 유기적으로 물론 제이스 시야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항상 LCK 내에서도 뭐 칸이나 소드 선수 같은 제이스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알아서 시야 잡고 좀 혼자 잘 풀어 나가는 상대방 정글을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해줘야 되는 임무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밑에 쪽에서 움직여주면은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배틀 코믹스가 먼저 그 전령을 살짝 욕심내봅니다. 주변에 아직 없어요. 네, 아무래도 뭐 쉔 네. 넘어올 수 있고 할로우도 순간이동 넘어올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칩니다. 네. 근데 뭐 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겨받고 있는 배틀 코믹스. 또 제이스의 만화가 앞서 없었기 때문에 귀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죠. 모르고 있어요 지금. 3천. 3000인데 아 몰라요. 그쪽 안 보네요. 네. 네. 야, 좋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알았다고 하더라도 뽀삐가 먼저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보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쉔 넘어오고 뽀삐한테 물리고 이랬으면은 난리 날 뻔했거든요. 근데 물론 담원 게이밍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정글 서폿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시야 확보 이후에 득점을 따내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배틀코믹스도 전혀 무리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득점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분주해요 지금 호이 선수도 그렇고. 서로 간의 온도가 약간 비슷해집니다. 뜨거울 땐 서로 같이 뜨겁게.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신드라가 가볍게 가져가서 네. 돌아오기 전에 자, 배달에서 먹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용 등장. 이번엔 흰색입니다. 바다. 자, 이번엔 담원이 날아왔기 위해서 이번엔 펀치가 대기 중입니다. 탑쪽 너구리와 쏘아를. 내주는 것 같죠. 아지르도 귀환하고 뭐 바다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들도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내주는 건 크게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호잇의 빠른 움직임, 뭐 신드라와 함께 시야를 장악해 놓는 그리고 블루까지 스틸하면서 이 용을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이렇게 그 소금기 없는 경기도 뭔가 좀 보여주네요. 그 경기에서도 뭔가 보여주지 않은 매드코믹스하고 이제 담원인데요. 미드 자, 근데 이 다음에서 압박을 주는데 조금 비어 있습니다. 스카너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첫 번째 박치기는 피할 수 없고요. 제이스가 먼저 탑을 미드냐, 저 미드 정글 듀오가 미드 타워를 먼저 미드냐, 그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 되겠네요 1차적으로. 아직까지 모피가 정말 잘 버티고 있어서요. 네. 최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내줬거든요, 포탑. 네. CS도 25개 뭐 이 정도면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처음 격차가 뭐 더 이상 벌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수치고요. 네. 다른 쪽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뭐 바미부시도 나왔겠다. 당분간 혼자서 뚫어내는 건 좀 어려워 보여요. 제이스 입장에서도. 그러면 네. 다른 쪽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결국 신드라를 키우던가 야수호를 키우던가 둘 중 하나만 키워도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이 경기에서 보여줬었거든요. 다른 그렇죠. 게이밍이. 그런 플레이가 펀치와 호잇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같이 뭐 깨뚫기를 통해서든 화려한 등장을 통해서든 상대방을 좀 제압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만큼의 시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계속 약간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득은 좋은데 한 번에 온플릭이 먹고 나서 빠져나가는 이 뒷덜미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배틀코믹스는 굳이 싸움을 먼저 걸 필요는 없어요. 네. 자연스레 유리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싸워서 비싼 골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운영을 같이 해주면서 숫자를 맞춰주고 있는 현재 배틀 코믹스. 정글러들 간의 후반 캐리력 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스카노보단 잭스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요. 네. 아예 안 갑니다. 네. 요요갱 킹 없습니다. 온플릭. 굉장히 효율적인 정글 동선,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장민철 해설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라인에 아예 들리질 않아요. 사실 자체적으로. 저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와드 박아주고 상대 정글 위치 파악을 해준 다음에 자기 정글 다 챙겨 먹는 거. 네. 그러면서 성장 격차를 벌려 나가는 것. 그게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렵거든요. 인플레이 내에서 펼쳐주기가. 네. 그럼 이 경기 상황에서 플레이는 아무래도 온플릭이 펀치보다 본인 취향인 건가요? 아 그걸 제가 펀치한테 좀 주입을 많이 시켰었는데 네. 그레이브자 할 때는 잘 되는데 그건 챔피언에 따라서 달라질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펀치도 지금 나쁘지 않게 파밍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갱킹 성공을 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기하는데요. 뭔가 보여주기 한 대기처럼 길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느슨한 대치가 나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멸도 있겠다.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면 바로 물 수 있죠 펀치. 정보가 있나요? 좀 조심해야겠죠? 지금 약간 의심하고는 있습니다. 아, 핑 찍히네요.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일단은 위쪽 뛰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연계. 빠졌고요. 네. 고발 그어주고 조커가 오, 대학에서 잡았어요. 잡혔어요. 이번에도 요 클리어.
아, 예. 의심하고 있었는데. 블루 지역, 그러니까 담원의 블루 쪽에 제어와드가 있죠. 근데 미드 타워 이러면 그래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 그렇죠. 네. 야, 배틀코믹스. 근데 물론 담원도 약간 발각당한 시점에서 과감하게 물었기 때문에 자야와 함께 포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득점인 건 맞죠? 네. 그래서 뭐 스카노의 유통기한 잭스보다 한타에 기여하는 점 이런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아프네요. 그런 점은 많이 아프네요. 몬플릭? 많이 아프네요. 아, 몬플릭! 몬플릭! 탑 잭스인가요? 자, 여기서. 있어요? 네. 더 이상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블루만 가져가도 신드라의 전멸도 뺏겠다. 엄청난 이득이죠. 연이어서 이번에 배틀코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플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기 정글을 계속 쉬지 않고 챙겨 먹으니까 라이너와의 레벨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뭐 제이스를 만나도 원래는 2레벨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정글이 뭐 시야 신경 쓰고 자기 거 못 먹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데 6레벨이에요. 거기에다가 네. 이 빨간색 강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든 정글러들이 바라는 성장이긴 하겠죠. 라인 게임 안 하고 소위 RPG를 한다는 거. 네, 그러면 또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온플릭 선수는 또 시간 맞춰서 포인트를 따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글러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라이너들이 안 당해줘요. 그래야 이런 온플릭의 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건데 그만큼 배트코믹스가 온플릭을 신뢰하고 정글 타이밍에 좀 염두를 많이 두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플릭 말고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생존만으로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조금 스카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수훈장 시티를 안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조커 빼고는. 그래서 사실 아까 자야가 폭풍 갈기 이후에 수훈장 시티를 가져왔더라면 만약에 그러면은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스카노가 아직까지는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훈이 나오기 전까지는 펀치가 그때까지는 좀 더 날카로운 갱킹 보여줘야겠죠. 아깐 좋았거든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정글 레벨도 2레벨 차가 날 정도로 조만간 3회 1체가 나오면 라이너급의 파워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건 담원이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굴려야 돼요. 이미 약간 라이더 크게하고 네, 이미 3회 1체 나오면 1대1 쉔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죠. 자, 옆에 펀치도 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너구리가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들어갑니다. 온플릭 쪽. 데리고 오네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도발. 그래도 뒤에 잭스의 오리건의 쇼메이커가 네 보면서 열려서 바로 갚아주네요. 탐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도 쉐노겠고 잭스가 숫자를 올려가는 듯 싶었는데 여기서 한번 잡혔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분위기가 좀 싸해지죠. 야스오가 어? 3까지 먹으면서 네. 훈련한 힘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군의 호응이 없다 보니 그래서 야스오의 무한의 대검 타이밍이 더 앞당겨지니까 오히려 한타 단계에서 말씀해주신 스카너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달아 배틀코믹스가 포인트를 올렸었는데 이제 그 공백을 타와서 탑쪽 포탑과 화염용입니다. 굉장히 잘 노렸어요. 소아르가 순간이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구리가 그냥 바텀 쪽으로 간척하면서 탑에서 매복을 하고 상대방 온플릭이 나오자마자 노려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는데 여기서 펀치가 사냥 본능을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미드도 먼저 올라오면서 수적 우세를 확실히 살려줬고 또 야스오가 3킬을 기록하면서 말씀해주신 뭐 아이템 확보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죠. 소위 킬을 먹는 이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킬 캐치 능력이 좋아요. 네. 확실히 이 화력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뉴클리어 쪽으로 301 찍었고요. 그렇죠. 결국 뭐 잭스가 아무리 정글링을 잘한다 하더라도 킬 위주로 먹고 있는 게 아니라서 성장은 당연히 라이너보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야스오의 저 전성기 타이밍을 담원은 최대한 살려야 되겠죠. 펀치가 또 쭉 밀어봅니다. 자, 이제는 뭐 이 정글 안에서의 자신감이 좀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배틀코믹스 영역을 좀 많이 잃어버렸는데요. 연이어 스포탑과 전투 포인트를 따냈습니다만 약간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도가라 들어왔는데 너무 깊죠? 네, 많이 깊죠. 지금은 담원이 정말 싸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타이밍이거든요. 시야도 중요한데 허무하게 끊겨버리면 네, 또 바론 시야 완전 다 넘어갑니다. 방금은 뭘로 도한 걸까요? 네.
뭐 싸우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좀 약간 계란을 바위치기 한 느낌이거든요. 네, 좀 아쉽습니다. 이런 장면은 물론 선수 본인이 더 아쉽겠지만 네, 그만큼 지금 담원 게이밍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수운도 있으니까 보다 더 과감한 그런 포지셔닝을 취한 것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안 좋게 되고 있죠. 네. 정보 없을 때는 온플릭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위쪽인가요? 서서히 시야를 지우면서 오고 있는 뒤쪽의 인원들을 봤는데요. 조커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3대 3이긴 합니다. 먼저 매복은 매혹의 질주, 화내 등장까지. 이쪽 연속 끝나는데요. 아, 조커 쪽도 도발로 도망가고 있는데 꼬리가 잡힐 듯 보입니다. 이러면은 바로까지 이게- 이어지겠는데요. 소아르. 자 그래서 그런데 뒤에 제이스가 제이스 왔어요, 더블이. 이거 다 제이스 잡혀요. 잡았어요. 다 잡혀요. 도부도 일단 소아르도 잡히고 했습니다만 바론도 잡혀요. 이러면 소아르까지 에이스를 떼어버리네요. 조커 선수가 한 번 끊기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굴러가네요. 이거 왜 좀 성급했죠? 배틀코믹스도. 네. 방금은 쉔이 없다 보니까 오플릭 선수도 조금씩 시야 장악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래도 잭스의 특성상 렌즈를 안 들잖아요. 시야 장악을 하기 좀 어려워지죠. 일단 할 수밖에 확인하는 것도 없었네요. 어렵고,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기다렸어야죠. 아지르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러면 시야를 나갈 거면 상대방이 매복하는 걸 예상해서 뽀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좀 콜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뽀삐가 이미 모르고 있어요. 한타 열리는 것을 와드 튈 것도 없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정말.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연이어 끊겨서 결국 신드라도 여기서 더블킬 그리고 먹고. 너구리도 뒤쪽에서 들어오면서 상대 주요 딜러들 앞전멸 쓰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네. 네. 또 전쟁 무도로 최대한 쇼메이커의 생존율을 높여줬기 때문에 도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전멸을 탈 수밖에 없었고요. 앞전멸을 잡아야 되니까. 피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뭐 앞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바론까지 넘어간 이 상황 아무리 아지르라고 하더라도 바론 버프로 두른 미니언들을 창질로 잡아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야소가 505가 됐고요. 네. 물론 이게 승자전이기 때문에 기회가 더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걸 통해서 배틀코믹스도 조금은 좀 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경기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아무래도 아지르도 네. 좀 수비적인 아이템을 가다 보니까 모렐로 타이밍도 늦춰지고 잭스는 3일체가 5분 전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기세로라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춰서 네. 이제 나왔네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트코믹스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전에는 그런 실수가 나오더라도 극복하는 모습이 곧바로 나오면서 좀 자신들 입장에서도 치고받는 경기가 되었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좀 담원의 페이스에 많이 휘둘리는 상황이라서 어딘가 호이트의 네. 냄새가 나겠죠. 호이 이렇게! 진짜 냄새 나면 그대로! 예술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또 이게 다른 식으로 일단 상대편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었을 때 조심스레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찌르네요. 네. 진짜 야수 할만 나겠네요. 너무나죠. 네. 그냥 띄워주면은 그냥 궁극기 누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딱 배기 좋은 상대 딜러진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방금방 녹일 수 있죠. 바람장마 쓸 필요도 없었어요 방금은. 이거 힘없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분 30초가 남아있는 버프 상황. 담원. 너구리는 또 편하게 혼자서 탑타워 밀어주고 있고 억제기 타워도 지금 밀어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쉔 넘어와서 어떻게 가보려고 했는데 적분해로 밀렸죠.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이번 스킬도 한번 무효가 되면서 탑 쪽 압박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소아르가 안 갈 수가 없고요. 간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막 상대방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담원 게이밍이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한번 네. 빠지고 정비를 하는 선택을 하네요. 507이에요 뉴클리어. 최근에 또 B1딜 많이 안 쓰는데 확실히 호이 선수와의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네. 이니시 걸어주면 쓸만하죠. 네, 그냥 네. 바로 냅다 들어와요 모든 선수들이. 진짜 지금 조커만 네. 탈출했지만 나머지는 다 휘말렸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교전의 시작을 호이시 알리면 대승이네요. 그 교전이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요. 물론 근데 그 교전의 시작을 담원만 한다는 거. 네. 배틀코믹스가 그 타이밍을 지금 잘 못 잡고 있거든요. 네, 이전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잘 잡아내고 좀 치고받고 이런 양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담원 게이밍 선수들의 집중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특히나 뉴클리어 호이 바텀 듀오의 경기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네.
호이스 선수의 경기력을 보고 있으면 특히나 라칸을 할 때 보고 있으면 정말 그 홍길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막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유린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한번 틀어가지고 한번 이번엔- 긁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서해 번쩍을 먼저 했네요. 네. 그만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네. 지금은 뭐 북에서도 보여요, 남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말이죠. 네. 아 역시. 네. 수아르가 일단은 바텀 2차 쪽. 자 일단은 뭐 버프는 끝이 났습니다만 다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12대 3을 만들었고 격차가 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일단 자야 무한의 대검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펀치가 따로 대치. 네. 탱커 스카너를 뚫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아 이렇게 네.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이제 6번째 포탑과 밀었습니다. 외곽은 다 정리됐습니다. 원래 배트코믹스가 원했던 양상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좀 아니죠. 버텨주면서 미드 바텀 주도권 바탕으로 잭스가 좀 굴려주고 그리고 한타 때 호이시 들어오는 것을 소아르가 막아주면서 좀 사전 차단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텐데 결국 그 호이시가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소아르가 한타에 합류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는 너구리의 역할도 있지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이 이 라칸에 대한 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틀어서 이렇게 버리니까 지금 배트코믹스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그 그렸던 장면도 아예 안 나오고 있죠. 네. 라칸이 들어올 때 뽀삐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무엇보다 뽀삐도 지금 마법 저항력이 상당히 부실해서 신드라한테 금방 녹을 것 같아요. 아직 탱커의 부실을 과연 할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신드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416이거든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매듭 구슬을 하나 둘씩 쌓아놓고 있죠. 저거 100 깊게 되면 들어왔네요. 깊게 들어왔네요. 깊게 네. 들어왔네요. 네. 100 되면 풀려나님 맞으면 진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명 그냥 가죠. 네. 자, 저 전선 이탈이 될 만큼 힘을 지금 쌓아 올려놓고 있는 현재 신드라. 쉐인이 또 사이드라인 주도권 잡은 상태에서 이니시를 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싸움을 열 수 있는 강제 이니시가 배틀코믹스는 없죠. 들어오는 걸 받아칠 수는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워낙 조합의- 네. 네 구성상. 그러니까 워낙 신나게 라칸을 찔러대니까 뭐 그걸 한번 예상했던 것 같은데 네. 절제의 미를 보여주니까 좀 더 답답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틀코믹스. 확실하게 뽀삐가 네. 없을 때만 들어가서 싸우니까요. 네. 이걸 제이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뭐라고 같은데요, 배틀코믹스. 일단 다음 발언이 가장 중요하죠. 저거 내주면 뭐 답 없고요, 솔직히. 네. 네. 막아내거나 스틸하거나 뭐 둘 중 하나인데 말씀해주신 강제 이니시의 부재는 아지르가 초시계를 사면 좀 해결해줄 수는 있거든요. 들어가서 황제의 진영으로 밀어내면서 물론 최소 4명은 넘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넘기고 있어요. 네, 도구가 넘기고 좋긴 해요. 초시계로 자신이 한번 버텨주면서 할로우가 지금 무대 나왔거든요. 무한의 대검 프리딜 넣으면서 그리고 뽀삐가 락한 맞고 지금 임롤로 몇 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임롤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격차가 벌어졌어. 지금 10,000골드 가까이 거의 9,000골드잖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발언이 20여 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간대에 만골드 가까이 격차를 만들어 놨고 영역도 다 먹고 있는 상황. 지금은 자, 배틀복스 당연히 뭐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처에 있어도 아니 데미지가 저거 데미지한데요? 깜짝 놀라 뺐어요. 네, Q 메자이 이거 사왔죠. 좋았어요. 네, 쇼메이커. LCK 진출을 메자이와 함께하겠다. 네. 요즘 독서의 계절로 가고 있거든요. 네, 가을. 네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 책을 거의 끝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없이도 지금 박스타운을 깨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구리 때문에. 네. 풀려나님 지금 스택 관리 잘 되고 플래티님이 아니라 주우메디크스. 그래서 한 번에 날릴 수 있어요. 플레이 넘어오고 달려드는데 적군아이로 기절. 좋은 넘어오죠. 처음이다. 소식에로 한번 버텨주고 다 같이 넘어옵니다. 책을 닫아라. 그런데 쇼메이커. 와! 쇼메이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네. 제대로 보여주고 마음의 아니 양식을 오이스 쌓아야죠. 어느새 또 뒤에 들어갔나요? 이 상황이면 도움은 가는거요. 더블킬. 더블킬 때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너구리 야 이거 트리플 그냥 가네요. 너구리 쪽으로 한번 LCK로 가버리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거 이거 더 들어가네요. 야 에이스! 비공식 쿼드라 너구리도 축포를 올리고 있어요. 네. 다음 게임이 게이밍 갑니다. SK. 진짜 완벽한 훌륭한 플레이를 통해 LCK 갑니다. 1세트를 조절했다면 그 이후는 담원 게임이 본연의 컬러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파괴적인 공격 경기 운영을 통해서 결국 넥서스 파괴가 되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LCK 갑니다. 다몬 게이밍. 네, 정말 기쁠 것이고 뭐 코칭 스태프는 말할 것도 없고 선수단 모두 너무나 고생했을 거예요. 챌린저스에서부터 승강전까지 완벽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그리고 호잇이라는 이런 진주를 또 이 승강전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많은 LCK 팬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구리가 있는 담원, 쇼메이커가 있는 담원이 아니라 펀치, 뉴클리어, 호잇이라는 선수들의 뭐 재발견, 뭐 또 다른 전성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전원이 활약했기 때문에 배틀코믹스를 꺾고 LCK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멋진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몬 게이밍. 지금 뭐 너구리는 역시 사촌 동생이 보고 씨가 힘을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죠. 네, 아주 잘 e스포츠의 그려왔어요. 꿈나무예요, 꿈나무. 지금 대단합니다. 네, 형의 경기를 보면서 나도 네. 저러고 싶다. 저도 그렇게 e스포츠 시작했거든요. 네. 자, 미래의 새싹인 거예요. 네, 그럼요. 하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배틀 코믹스 역시 좋았어요. 네. 분명히 여기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드백을 또 잘하는 게 이틀 전에 있었던 아쉬웠던 부분을 뭐 시야 장악에 더 신경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내일 하루 더 잘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배틀코믹스 LCK 입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클리어가 먼저 그 입성을 알리는 셀레브레이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원 게이밍 아직까지는 색깔이 좀 달랐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했고 오늘 승자를 통해서 담원이 위로 갑니다. 승격합니다. 승강전 저 이름을 같이 네. 올려놓게 됐습니다. KT와 동등한 선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LCK KT를 넘어서야 되겠죠. 담원 게이밍. 네. 초록불이 켜졌어요. 청신호, 적신호는 없습니다 이제. 자 일단은 뭐 그래픽도 보여준 것들이 많았었는데 자 담원이 보여준 그 그림은 어떨지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면만 나볼까요? 네. 여기서 장막으로 자야디를 다 못 넣게 만들고 근처에 있던 펀치가 어떤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죠. 뭐 이리 와 하면서 킬 먹여주고요 뉴클리어한테. 그리고 여기서도 호잇은 뭐 라칸을 너무 잘하는데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라칸 하는 팬 여러분들이라면 다 감탄사를 연발해줬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펀치 선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제 역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득점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모두가 다 잘했어요. 담원 게이밍. 여기서도 항상 호잇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소 진짜 할만 나게 계속 게임을 잘 풀어주고 있었고 쇼메이커 선수도 라인전 잘 풀어나가면서 데미지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해줬고요. 5선수 모두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호이시 라칸뿐만 아니라 뭐 알리스타라든지 다른 그러니까요. 챔피언의 수준도 뛰어나다라는 게 너구리도 뒤잡고 막 네. 전막이 되게 밝죠. 담원.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장면이 한 번 나와도 한 경기에서 이 선수 MVP 받을만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5번씩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도 쇼메이커가 색상과 응징하러 오니까 그냥 살아나가면서 잭스까지 잡아내는 굉장히 슈퍼 플레이였죠. 네. 빠질 때 빠지더라도 여기서 또 호잇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요. 네. 와,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네요. 메옥과 그리고 스카너까지 네. 그만큼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담원. 그리고 너구리는 트리플킬 달성 이후에 비공식 쿼드라킬까지 호잇 선수가 도와주면서 LCK를 향한 관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와, 너구리 선수 정말 데미지 시원하게 네. 넣었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신드라야쏘 더 꾸준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경기가 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정말 하루 종일 뽀삐를 좀 때려주면서 데미지도 많이 넣었고 다른 선수들 특히나 라칸이 그냥 한타마다 너무 많은 기여를 하니까 데미지 기여율도 5천이 넘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담원 게이밍 LCK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가 준비되었으니 담원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강전의 승자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자전 경기를 통해서 오늘 또 한 팀이 LCK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담원 게이밍의 2명의 선수 여러분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긴장 안 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해도 갑자기 표정이 왜 굳어요? 저 긴장 1도 안 했어요. 1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신감 넘치는 얘기로 소감 한 말씀 안 드려볼 수가 없는데 LCK 들어왔어요.
아 일단 좀 너무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그 스프링 때 떨어지고 난 후에 진짜 이번엔 진짜 승강해야겠다 하고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약간 여태까지 했던 노력이 약간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네.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승강전하고 LCK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면도를 안 한다, 뭐 이발 안 한다 이런 건데 면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약간 네. 내추럴하게 왔어요. 굉장히 내추럴하게 경기도 오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모닝 플레이 좀 만족스럽습니까? 네, 저번 경기 때 제가 좀 저 자신한테 좀 실망을 해서 네.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네요. 네, 잘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선택들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아타리나가 등장했었을 때, 그때는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약간 카타리나를 약간 생각도 못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챔피언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네. 지금 옆에 서포터 호잇 선수가 갑자기 카타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로 하고 바로 카타리나 그냥 픽 박았어요. 그러면 사실 그 감독님의 얘기보다도 이제 팀원들의 서로 간의 그 추천을 통해서 카타리나 네, 네. 만족할 만큼 나왔어요 오늘 카타리나 장인의 힘이.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추천해줬던 우리 호이 선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일단은 서양 친구들은 완전 가릿이라고. 갓도 갓인데 정말 상대편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고. 그 가릿.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아주 화제가 아주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성함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팀에 2년 동안 진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야 올라와서 기분이 진짜 너무 좋고요. 네. 오늘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제 플레이는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만족 안스러우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예요. 지금 경기 자체가 거의 뭐 호잇 한 게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느껴졌죠. 일단 쇼메이커 선수도. 네, 서포터가 캐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라칸이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많았는데 사실 그 LCK 내에서도 라칸을 잘 쓰는 선수도 많았잖아요. 그거 지켜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나름 라칸 장인이라 제가 라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경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LCK에 있는 많은 그 좋은 서포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선수는 그래도 나랑 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라칸의 대결이 되겠는데 이런 선수가 있던 혹시 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투신 선수가 라칸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래서 투신과 더불어서 본인도 라칸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출사병이 굉장히 좋죠. 일단은 뭐 팀원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오늘 또 누가 잘한 것 같아요 경기? 일단 저희 원딜 누클리어 형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카이사 되게 멋있었어요. 날 그때 14킬로 마무리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때의 그 손 흔들리고 웃지 말고 일로 와요. 그럼 일로 와요 일단. 일단 오셔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만 전해줄까요?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원 네. 원딜 맡고 있는 뉴클리어라고 합니다. 사실 사실 그 외모가 잘생겨서 어디서 본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한 얼굴이잖아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2016년도에 LCK 올라갔을 때는 좀 감정이 많이 벅차올라서 막 울기까지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약간 당연히 올라올 것 같았어서 어. 그냥 기쁘긴 한데 아직 올라갈 게 좀 많이 남은 느낌. 근데 사실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핀이 먼저 간 그리핀이 갑자기 지금 업적을 너무 많이 쌓으려가지고 쫓아가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약간 그거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챌린저스 있을 때 저랑 이제 그리핀이랑 경기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LCK 올라가서 또 경기 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리엔즈 얘기가 나오면서 호잇도 은근히 여러 가지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두 선수의 서포트를 비교하면은요. 일단 둘 다 되게 약간 막 나가는 서포터? 둘 다? 약간, 막 나간다. 네. 약간 둘 다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재능이 있고 이제 한데 좀 말 안 듣는 서포터들 약간 말은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본인하고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말 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호이씨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엔즈는 옆에 없는데 뭐 지금 일단 그만큼 호이 씨 굉장히 잘해주고 왜 고개 갸웃했어요? 지금은 잘 맞는다는 게 살짝 불편해가지고. 원래는 더 계속 잘 맞았는데 네. 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지금도 그렇죠. 오늘도 굉장히 잘했으니까 리엔즈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은데 자, 이겨보겠습니다. 누굴 만나도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리어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상
그냥 숫자 자체가 말도 안 됐어요. 뭐 카이사로 만든 숫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야스오 마무리 졌을 때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쌓아 올렸잖아요. 먹는 걸 기가 막히게 먹더라고요. 그럼 뭐 콜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제 항상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네. 팀원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캐리할 수 있는 챔프를 했을 때 킬을 많이 먹으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판 절대 못 진다고. 약간 그런 콜을 자주 해서 킬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면 조금 더 우리가 감미롭게 느껴볼까요? 이 장면 중에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좋았어요? 아무래도 쿼드라 킬이 가장 맛있었어요. 그렇죠. 야, 이게 꿀맛이거든요. 이 맛이 아주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네. 요 때는 뭐 주로 어떤 선수가 콜을 했나요? 이때는 그냥 막다가 이제 한타 하자는 콜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제 저는 팀원들이 앞에서 어그로를 잘 끌어줘가지고 뒤에서 그냥 할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쿼드라. 제가 듣기로는 그 젠지 선수들이 도움을 좀 많이 줬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 네. 어땠어요? 어떤 도움을 좀 줄여준 거였어요? 그때는? 젠지 바텀이랑 이제 스크린 말고 또 따로 2대2 구도를 많이 했었는데 2대2 구도하면서 약간 실력도 좀 향상된 것 같고 네. 약간 상성도 몰랐던 것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젠지랑 또 약간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젠지 쪽에. 그리고 사실은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이제 경쟁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네, 그렇죠. 한마디 해준다면요, 젠지에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기세가 좀 많이 매섭기 때문에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반가운 얼굴이 옆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선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펀치. 우리 펀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LCK 팬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콩두몬스터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었던 폰치라고 하고요. 이번에 새로 LCK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느낌이 묘했던 게 지금 뭐 우리 콩두의 인연이 한 명 더 저쪽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네. 사운드장. 네. 사운드장 저기. 네, 맞아요. 네. 어땠어요? 만나고 좀 얘기 좀 했어요? 좀 가볍게 그냥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냥 근데 본인 얘기로는 그 지금 펀치의 리신을 본인이 키웠다고 그러던데요? 그런가요? 처음 듣죠? 처음 듣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스킨 얘기했다는데? 좀 이제 게임 쪽으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스킨 얘기했다니까요. 아까는. 스킨 얘기. 왜 스킨 얘기밖에 안 했다는데요? 거짓말 하니까 힘들죠?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웃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운드장이 본인이 펀치 리신은 LCK 2대 리신이었대요. 한 명이 누구예요, 그럼? 하면 피넛. 왜? 아니 원탑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네.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사운드장이 그랬어요. 전 감독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럼 장민철 해설위원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면요? 그래도 아무튼 작년에 제가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네. 도움을 주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또 새로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네. 되게 좋았고 내년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그거는 어떻게 좀 빡빡하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 뭐 만나면 되니까. 내년에 만나면 되니까. 펀치 선수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LCK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콩두를 사랑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펀치가 보였던 그 리신부터 일단 재미난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던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뭐 LCK 작년 한번 뛰었는데 그때 인식이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년에 올라가면은 진짜 이를 갈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 인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부신 펀치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등장 전부터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었던 이 선수가 올라온다면 과연 어떨까 이런 얘기했던 옆모습부터 거룩한 구리구리 너구리 선수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으로 조금만 갈까요? 우리 좀만.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게. 네. 안녕하세요. 담원 탑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경기력에 대해서 소문이 무성했어요. 아, 너구리 굉장하다. 그리고 약간 뭐 탑이 무너지는 LCK 팀들이 있다면 너구리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경기 좀 만족스럽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제 플레이를 많이는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진 않고요. 아, 그래요? 근데 좀 팀적으로 또 이제 근데 잘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건 팀적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아쉽다.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부담도 됐을 것이 네. 지금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촌 동생 보는 앞에서 좀 그래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승격했잖아요 지금. 이긴 걸 보여주긴 했는데 네. 좀 더 이제 멋있게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는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좀 아쉬워요 그거는. 그것도 좀 아쉬워요. 근데 사촌 동생은 잘 봤을 것 같은데, 그죠? 일로 와봐요. 잠깐만 와봐요. 귀엽다. 잠깐 와봐요. 네, 우리 동생. 아니 괜찮아. 누군지 먼저 자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소개. 몇 학년 몇 반? 1번이요. 이름이 뭐예요? 영생님. 승민. 우리 승민 친구 이제 사촌형이잖아요. 사촌형 우리 너구리 선수가 어땠어요 오늘? 이거 어떻게 언제 만든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혼자 만들었어요? 어머랑 같이 만들어줬어요? 만들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냥 들고 엄마가 그냥 흔들면서 있으려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오늘 사촌형이 활약 잘한 거 보니까 기분 좋았죠? 네. 일단 좋게 좋았죠? 사촌형이 지금 LCK 딱 올라가게 됐어요. LCK가 뭔지는 알죠? 1부 리그요. 아무나 안 하네. 핵심을 딱 얘기하잖아. 1부 리그잖아. 1부 리그 딱 올라가 지금 1부 리그 많은 팀들도 지금 막 너구리 막 올라오면 너구리 대박 막 이러고 있어 사촌 형한테. 어때요? 사촌 형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한시 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촌 형 잘하라고 끝으로 한번 파이팅 한번 해줄래요? 사촌 형 화이팅. 너구리 파이팅. 너구리 한번 파이팅 해줘요. 너구리.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려운데 진짜 고마워요. 땡큐. 사촌 동생 응원해줬으니까 이제 힘이 좀 나죠? 힘이 나네요. 힘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선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상 담원 본인들 입장에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분명히 좋은 숫자를 보여주면서 올라왔거든요. LCK 많은 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원 그리고 그리핀이라는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전혀 뭐 낮게 보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LCK 기다리고 있는 팀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 이번에 이제 LCK 가게 됐는데 LCK에서도 좀 좋은 멋있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구리 선수를 비롯해서 5명의 담원 선수들 모두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자들을 통해서 지금 드디어 LCK 첫 번째 진출한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5명의 선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 LCK 스프링 승강전 승자전 배틀코믹스와 담원게이밍의 대결은 담원게이밍의 3대1 승리로 담원게이밍이 LCK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담원게이밍 오늘 정말 강렬한 모습으로 승격에 성공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패자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MVP와 BBQ 올리버스 이 두 팀 중 어느 팀이 다시 한번 LCK의 무대에 설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낼 기회를 갖게 될지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넥슨아레나에서 펼쳐지는 이 승강전은요 티켓 예매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셔서 팀들에게 큰 응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월드 챔피언십 티켓 또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2018 LO의 월드 챔피언십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월드 챔피언십 LCK 출전팀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벤트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뛰고 또 함께 응원하는 롤런 이벤트죠. 9월 29일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펼쳐지는 롤런 이벤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LCK 스프링 승강전 오늘의 승자전 경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패자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담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리신 본인이 키운 게 아니죠? 전 제가 키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원래 잘하는 선수였고 네. 제가 그레이브즈는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안 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아, 세계 무대에서 많이 나오던데 종종. 네, 펀치의 그분. 일단 그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펀치.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담원은 역시 좀 강한 느낌 분명히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갔네요. 네, 스프링 때 좀 아쉬웠던 어떤 그 결과를 맞이해서 선수들이 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로 인해 뭐 특출난 선수가 뭐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하니까 내년 LCK 시즌을 진짜 담원이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더 보완해야 되겠지만요.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 스프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담원이 먼저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배틀 코믹스가 기회를 잃은 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승자는 더욱더 즐겁겠고 패자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일 펼쳐질 경기는 지면 끝이에요. 이제 3연전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이게 패자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LCK의 잔류를 원하는 두 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VP와 BBK 올리버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강전의 승자전을 보내드렸습니다. 담원 게이밍이 배틀 코믹스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인규 장민철,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e you always